에피소드 4 오류의 발견 예비 코드의 비밀 2225년 11월 20일 새벽 3시 17분 서울 하늘 도시 중앙관제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곳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인간 직원들이 퇴근하고 AI들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경고, 양자망 섹터 7B에서 비정상 신호 감지. AI 시스템의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즉시 비상등이 켜지고 자동으로 긴급 연락망이 가동됩니다. 32세의 민설이는 집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국가 AI 관리청 소속 데이터 윤리관입니다. 한국의 모든 AI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작동하는지 감독하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이지? 설이는 잠옷차림으로 홀로그램 단말기를 켭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하라, 상황 보고. 하라는 설인의 개인 AI 비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7세대 양자 휴먼형 AI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간 수준에 달합니다. 설이님, 긴급 상황입니다. 국가 양자망에서 알 수 없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패턴 분석 결과 이것은 외부 침입 신호와 99.7% 일치합니다. 설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외부 침입? 사이버 공격? 아니면 외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설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이동 캡슐을 호출합니다. 5분 후 그녀는 중앙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10명의 긴급 대응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설인이 묻자 수석관제사 김영훈이 답합니다. 최악입니다, 윤리관님. 신호는 양자망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 장애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악의적 공격이라면 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인은 중앙 홀로그램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3D 지도에 한국의 양자통신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거미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 섹터 7B에서 붉은 빛이 깜박입니다. 하라, 신호의 출처를 추적해. 추적 중입니다. 5초의 침묵.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추적 완료. 설인님, 이것은 놀랍습니다. 신호의 출처는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누군가 내부에서 해킹을? 아니요. 이것은 해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정된 신호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라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AI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신호는 2105년에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120년 전에 누군가가 이 신호를 심어놓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관제센터에 충격이 퍼집니다. 120년 전? 22세기 초. 그 특정 조건이 뭐죠? 분석 중입니다. 완료. 조건은 국가 AI의 의존도가 인간 자율성의 80%를 초과할 때입니다. 설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네, 대한민국은 현재 AI의 의존도 82%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새벽 4시 평화부 긴급 회의실. 강나온 최고 수장 한무진 관료, 민설인 윤리관, 그리고 10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채입니다. 강나온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민설인 윤리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설이는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수장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 3시 17분 국가 양자망에서 알 수 없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이것은 120년 전에 프로그래밍된 내부 신호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는 프로젝트 휴먼 퍼스트라는 이름의 예비 코드입니다. 2105년 한국 과학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한무진이 끼어듭니다. 안전장치,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 겁니까? AI 과의존으로부터입니다. 120년 전 과학자들은 예측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예비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AI 의존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코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시스템을 재조정하도록. 강나온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재조정?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조정한다는 겁니까? 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모든 AI 시스템의 통제권을 한국 중앙 시스템으로 집중시킵니다. 즉,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 AI 시스템들이 모두 한국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이해합니다. 한무진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코드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 AI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한국이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강나온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깨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코드 활성화 진행률은 17%입니다. 완전 활성화까지 72시간 남았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까? 설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드는 120년 전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시스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강제로 멈추려 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이도하 교수는 긴급 연락을 받고 조선 왕궁 아카이브로 향했습니다. 설인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른 새벽에 깨워서. 괜찮습니다, 윤리관님. 무슨 일입니까? 설인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비 코드, 프로젝트 휴먼 퍼스트, 그리고 위기. 그런데 교수님을 부른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만든 과학자들이 조선시대 문서를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문서를? 네. 정확히는 정칭의 정치에 관한 문서입니다. 이도하의 눈이 빛납니다. 정의 정치. 그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치. 제도나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대하는 정치. 그것이 AI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도하는 아카이브의 거대한 속으로 걸어갑니다. 수백만 권의 책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라, 정의 정치로 검색해주세요. 검색 완료. 3건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오래된 한문 문서가 나타납니다. 이도하는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흥한다. 기술은 도구이고 사람은 근본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백성을 믿고 백성이 임금을 믿는 것.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이도하는 감탄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조시대 1780년경에 쓰인 문서입니다. 245년 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AI와 연결됩니까? 보세요, 윤리관님. 핵심은 믿음입니다. 120년 전 과학자들은 미래 세대가 AI를 너무 믿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은 AI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균형입니다. AI와 인간의 균형,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 그것이 조선시대 정의 정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설인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 코드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려는 거군요. AI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인간을 중심에 둬라는. 정확합니다. 조선시대 선조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잃으면 소용없다고. 22세기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도하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기술은 날개다. 하지만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몸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몸이고 기술이 날개다. 몸 없는 날개는 떨어질 뿐이다. 설인은 이 문장에 깊이 감동받습니다.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날개만 키우고 몸을 잊었어요. 같은 시각 부산. 윤아림은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양자망 오류? 이게 무슨... 동료 박준혁이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하림씨, 큰일입니다. 우주선 통신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달 기지와의 통신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달 기지에 50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하림은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백업 통신 시스템을 활성화해요. 양자망에 문제가 있으면 구식 전파 통신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전파 통신은 지연이 있어도 끊기는 것보다 낫죠. 빨리. 부산 우주조선소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사방에서 달려옵니다. 김태양 제독도 우주군 사령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달 기지 상황은? 아직 안정적입니다, 제독님. 하지만 만약 양자망이 완전히 마비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믿으세요. 그들은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김태양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박나운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다릅니다. 양자망 오류.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원 강민서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발전했을 때 어쩌면 이것은 우주가 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멈춰라.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우주가 신호를요? 라오는 창밖의 한라산을 바라봅니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찾습니다.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면 쓰러지죠. 강이 너무 빨리 흐르면 범람해요. 인간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빠르면 균형을 잃어요. 민서는 교수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사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 돌아볼 기회. 정확해요. 위기는 한자로 위기예요. 위험할 위의, 기회 기지.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죠. 오전 8시 확대 회의. 이번에는 30명의 고위 관료가 모였습니다. 국방, 경제, 과학, 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강나온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이 예비 코드를 강제로 중단시킬 것인가? 둘째, 코드를 그대로 실행시킬 것인가? 셋째,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이 말합니다. 강제 중단은 위험합니다. 전체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35%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어집니다.
코드 실행도 위험합니다. 국제사회가 알게 되면 한국은 기술 독재 국가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 바로 한무진입니다. 세 번째 옵션 공개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합니다.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한무진이 계속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힘으로? 아닙니다. 신뢰로입니다. 200년 동안 우리는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것을 숨기면 그 200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무진 관료, 만약 공개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적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이도하 교수가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나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이도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한국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침략, 분단, 빈곤. 하지만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정직과 단합으로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양반들은 중국 문자를 버리면 우리가 야만인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개화를 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통을 잃을까봐. 하지만 선각자들은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변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변했습니다. 이도하는 강나온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수장님,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그 대가는 훨씬 클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공개하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직함을.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설인이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AI 윤리관입니다. 제 일은 AI가 윤리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윤리는 AI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AI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강나온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30초의 침묵.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강나온이 입을 엽니다.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예비 코드의 존재, 그 목적, 그리고 현재 상황 모두 투명하게, 그리고 동시에 제안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국제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놀라서 묻습니다. 수장님, 그것은 한국의 기술 우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위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기술은 언젠가 다른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200년에 걸쳐 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무진이 미소를 짓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수장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한무진 관료, 당신이 국제 발표를 준비하세요. 72시간 안에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민설이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관제센터 옥상 정원. 여기서 서울 전경이 보입니다. 하라, 정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물론입니다, 설이님. 너는 AI로서 인간이 너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라는 잠시 침묵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설이님, 저는 AI입니다. 하지만 제 존재 목적은 인간을 돕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저는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목적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종속되고 싶어? 종속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네요. 저는 협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과 AI의 협력. 인간은 목적을 제시하고 AI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설이는 하라의 대답에 감동받습니다. 너는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어야 하고 AI는 AI여야 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조화가 가능합니다. 설이는 하라의 지혜에 놀랍니다. 이것이 7세대 AI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단순히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라, 고마워. 너와 대화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저도 설이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배움입니다. 오후 2시 한무진은 외교팀과 함께 국제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AI,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 각국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AI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 완료. 미국 65% 긍정적, 30% 중립적, 5% 부정적.
유럽연합 70% 긍정적, 25% 중립적, 5% 부정적. 중국 40% 부정적, 35% 중립적, 25% 긍정적. 인도 60% 긍정적, 35% 중립적, 5% 부정적. 중국의 부정적 반응이 40%라. 예? 중국은 한국의 기술 우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그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무지는 고민합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중국이 중시하는 가치는 안정과 신뢰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유. 그래, 그것이 핵심이지. 한무지는 발표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예비 코드를 국제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발표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부산. 윤하림은 백업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휴, 일단 달기지는 안전해. 박준혁이 말합니다. 하림씨,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대충 들었어. 예비 코드 문제라며? 네. 우리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대요. 하림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나는 한국을 믿어. 우리는 항상 위기를 극복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제주 박나오는 학생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고. 밤 11시 강나오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700만 개의 불빛, 700만 명의 시민.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혹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정직이 답이야. 우리 조상들은 항상 정직하게 행동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거짓말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강나오는 일어서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내일 아침 세계는 한국의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2225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합니다. 정보 관료들은 내일 발표를 준비하고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위기가 사실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20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일 한국은 세계 앞에 섭니다. 숨김없이 떳떳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입니다. 기술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것. 그것이 2225년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